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세별입니다. 2024년 2월 5일 오후 5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사건 1심 재판에서 법원은 삼성 전부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기소된 지 5년 3개월 만에 재판 시작한 지 3년 2개월 만에 나온 결론입니다. 삼성의 완전한 승리죠. 이재용 회장을 포함해서 나머지 13명 피고의 모든 혐의에 대해서 전부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자, 관련 기사 댓글을 보면 이제 삼성 좀 그만 괴롭혀라. 이재용 제발 일 좀 하게 해줘라. 자, 이런 댓글이 빗발치고 있는데 누구를 향한 메시지가 되어야 할까요? 자, 이 수사를 책임졌던 세 사람, 이렇습니다. 윤석열, 한동훈, 이복현 현 금감원장, 당시 서울중앙지검 트리오죠. 윤석열, 한동훈, 이복현. 자, 지난 양승태 완전 무죄 판결 난 사건에 이어서 지금 이번 삼성 사건에서도 윤석열, 한동훈 이 두 사람이 또 등장합니다. 자, 그런데 두 사건 모두 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기소였다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에 대해서 윤석열과 한동훈 뭔가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이 내용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는 이재용 회장 등이 받은 자본시장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의 모든 혐의에 대해서 전부 무죄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재용 회장뿐만 아니라 미래전략실의 실장, 팀장 등 나머지 피고 13명이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모두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자, 합병 목적이 부당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공소사실 모두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한 것인데, 자, 이 사건은 삼성의 경영권 승계를 둘러싼 모든 논란이 집약되어 있는 완전 종합 세트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크게 두 갈래입니다. 첫째,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2015년 합병이 불법적인 합병이었느냐 아니면 정상적인 절차였느냐, 이에 대한 판단입니다. 두 번째는 두 회사의 합병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당시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회계를 분식했다. 이게 검찰의 주장이었습니다. 과연 회계 부정이 있었느냐? 자, 이것을 판단하는 거였는데 이 두 가지 모두 정상적인 절차였다. 여기에 어떤 불법이나 회계 부정이 없었다라는 것이 이번 법원의 판단이었죠. 자,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합병과 관련해서 실제로 이재용 회장에게 유리한 합병이었다는 것은 부정하기 어렵지만 합병은 양사의 합병 필요성 등의 검토를 거쳤기에 그 사업성이 인정된다고 본다. 자,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이어서 합병 과정에서 양사의 이사회를 거친 것을 보면 이 회장의 지배력 강화만이 합병의 목적이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합병은 삼성물산 주주에게도 이익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합병의 주 목적이 이 회장의 승계만으로 보기는 어렵다. 검찰은 부당한 합병으로 주주들이 불이익을 봤다고 주장하지만 실제 주가와 증권사 리포트를 봤을 때 주주들의 손해로 이어졌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자, 그리고 대법원이 2017년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관련 재판에서 이 회장의 승계 작업을 인정했다 하더라도 미래전략실이 삼성물산 의사에 반해 이 회장의 주도로 합병을 주도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라고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자, 그래서 당시 그 합병으로 자,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했는데 당시 이재용 회장 삼성물산 지분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합병을 함으로써 이 삼성물산의 지분 16.4%를 확보해서 대주주가 될 수 있었죠. 이걸 통해서 또다시 삼성물산이 가지고 있던 4%의 삼성전자 지분 또한 확보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제일모직, 삼성물산, 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이런 승계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데 이걸 불법적으로 이런 모든 작업이 이루어졌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본 것이죠. 자, 두 번째는 당시 검찰이 이 합병이 부당하다 라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정말 어거지로 삼성 바이오로직스 회계가 분식되었다, 회계 부정이 있었다. 이건 저는 당시에도 완전히 엉터리 수사로 봤는데 이것까지 엮어버렸습니다.
기본적으로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그 상장이 된 게 2016년입니다. 자, 그런데 두 회사의 합병은 2015년 7월에 이루어졌죠. 이걸 합리화하기 위해서 뭔가 분식회계로 뭐 자산가치를 부풀려서 상장하는 이 작업이 이루어졌다? 아니, 선후가 완전히 뒤바뀐 일이죠. 그러니까 애초에 말이 안 되는 이런 얘기인데, 그러니까 처음에 검찰 수사가 아예 결론을 정해놓고 거의 끼워 맞추기 식의 이런 수사가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두 회사의 합병, 이 문제가 아니라 삼성 바이오로직스 수사만 보더라도 이게 얼마나 정말 엉터리 무리한 수사였는가. 당시에도 저 굉장히 비판 많이 했습니다. 자,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가 아니죠. 분식회계라는 것은 뭐 자산이 없는데 있는 것처럼 뻥튀기 한다든가, 부채가 엄청 많은데 없는 것처럼 감춘다든가, 이건 사기를, 그러니까 회계를 가지고 사기를 치는 건데 전혀 그런 게 없었습니다. 자,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계속 적자가 되다가 2015년대에 이르러서 갑자기 1조가 넘는 단기 순이익이 발생합니다. 이건 제약회사 특성상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제약회사는 몇 년간 계속 적자를 내면서까지 이렇게 신약 개발에 거의 연구, 시설 투자에 집중하죠. 당연히 적자일 수밖에 없죠. 그러나 하나 성공하게 되면 그때부터 아주 막대한 수익을 갑자기 발생을 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적자이던 회사가 어느 날 뭔가 바이오시밀러 약이 히트함으로써 갑자기 순이익이 발생하는 건 자연스러운 결과죠. 게다가 당시 검찰이 문제를 삼았던 게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자회사였던 에피스를 그러니까 자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관련된 그 회계 처리가 기준에 맞게 적법하게 처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불법이다라고 본 겁니다. 아니, 당시에 모든 회계법인, 회계 전문가들 문제 없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제일모직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제일모직의 자회사인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이 가치를 또 높이기 위해서 이 삼성 바이오 에피스 회계 처리를 부당하게 했다. 그러니까 이게 검찰의 주장이었습니다. 완전히 엉터리. 자, 그래서 당시에 이 바이오 에피스 회계 처리하면서 일시적으로, 그러니까 일회성 회계 그 평가 이익이 반영되는 데 있어서 갑자기 이익이 발생할 수 있죠. 그러니까 회계 처리 상에 발생하는 일회성 그 회계 반영입니다. 이걸 불법적이다라고 정말 어거지를 쓰면서 이렇게 기소까지 이어진 건데 결국 문제 없다. 자,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자, 이 사건 수사부터 1심 선고까지 5년 3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동안 재판받은 횟수만 106회입니다. 아니, 106회면 거의 매주 법원에 출석했다라는 겁니다. 아니, 지금 삼성 같은 거대 그룹, 정말 경영에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일을 해야 하는 이재용 회장, 이 재판에 발목 묶여가지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아니, 이 정도 걸린 이 재판에 집중하느라 삼성이 제대로 할 일 할 수 있었을까요? 이건 완전히 경영 방해 수준이죠. 자, 그래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재판과 수사, 기소, 당시 2020년 9월에 기소가 이루어졌는데 당시 검찰은 수사심의위원회까지 열어가지고 기소하지 말아야 된다 의견을 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하에 있던 이런 그 인수인계 받은 검찰이 또다시 그냥 무리하게 기소를 강행해 버렸죠. 자, 그래서 수사를 총지휘했던 윤석열, 한동훈, 이복현 뿐만 아니라 기소를 담당했던 문재인 정부 하에 이 검찰 똑같이 둘 다 뭔가 책임을 느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양승태 무죄에 이어서 삼성 완전 무죄. 얼마나 검찰이 정말 권력의 개가 되어서 이렇게 무리하게 기소를 하고 무리하게 잡아들여서 정말 실력 있는 대법관들을 줄줄이 망신시키고 이렇게 기업이 경영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이런 발목 잡는 거 더 이상 이런 행태 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기에 당연히 책임감을 느껴야 될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도 뭔가 이 두 사건에 대해서
좀 고개 숙이고 입장을 밝히는 게 저는 꼭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